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강원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차이나타운 건설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6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실제 사업 파트너였던 코오롱 글로벌이 지난달 26일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포천과 정동진에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이 차례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의 최 지사는 코로나 때문에 반중 등 다양한 혐오 정서가 퍼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혐오 감정을 줄이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꾸준한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 등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 맞서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는 곧 차이나머니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몸소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예로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국적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인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자녀는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 국적 취득제로 혜택을 보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인 화교 자녀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3년만 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국적법이 개정된다면 이들의 자녀는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의료, 복지, 교육을 비롯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도 뜨거운 이슈인데, 실제로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 한국 영주권 얻는 방법, 한국에서 집 사는 방법, 경기도 땅 가격 등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강릉 정동진에서 추진 중인 차이나 드림시티는 17만 평으로 이화여대 부지보다 큰 면적인데, 해당 사업은 부동산 투자임인 제도를 적용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에 7억 원 이상 투자한 중국인들은 모두 영주권을 부여받았으며, 정동진뿐만 아니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제주도, 전남 여수 해양관광단지 등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중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현상을 목격할까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등록 외국인은 총 16만 2,690명인데, 그 중에서 중국인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5.9%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 시험이 쉽다는 이유로 매년 6,000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는데, 대한민국의 국적법까지 개정된다면 향후 5년 내 한국에서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정작 중국 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국민들의 선거권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기에 앞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 5,280건이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수치라는 점에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6년부터 중국인들은 서울에서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는데, 이들은 최근 유행하는 비트코인 환치기 수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는데, 정작 부동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내국인과는 달리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과 충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응책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취득세와 양도세율을 올리자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중국 등에서 문제를 삼으면 자칫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교 통상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행안부,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공통된 생각인데, 지금의 국적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만을 견제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 전체에 공평하게 부동산 정책 등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묻히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이나머니의 부작용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한국의 부동산 문제, 영주권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의 타이틀 제목만 살펴보면 한국 토지 투자는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여 이민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중국인 신랑, 한국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증가 등의 다양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친미국 국가라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어.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지금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과 인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나쁘지 않다. 최근 싱가포르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 불구덩이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가자. 아마도 가짜뉴스 아닐까? 딱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드디어 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군요. 매년 한국을 떠나는 이민자가 많이 발생하니 가까운 중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뉴스 편집자가 거짓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거 아닐까?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정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나쁘지 않다. 정말 훌륭한 뉴스. 한국의 정치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앞으로 돈을 충분히 벌면 온갖 정치적 문제가 많은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내가 미래에 정착할 나라.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선택 아닐까. 한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국가라고 할 수 없어. 3억이 있으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나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나는 너무 가난해요. 필리핀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필리핀은 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거냐? 아마도 서울은 미래의 LA처럼 되겠지. 그곳은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으니까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주변국들에선 중국의 팽창주의로 격화된 영토 분쟁 등 정치-경제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러한 중국의 안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정작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차이나타운 건설 뉴스와 중국인 부동산 뉴스 등을 듣고 분노해야 할까요? 아무쪼록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중국의 만행이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소식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님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